(2026년 6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18이 아니라 6.25 모욕금지법을 만들자입니다. 왜 6.25를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죠. 통수권자는 적이 누구고 동지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적을 적이라고도 부르지 못합니다. 적을 친구처럼 꾸미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이런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웃기죠. 지금은 검찰청을 없애고 보안수사권도 없애는 쪽으로, 검찰은 없애는 쪽으로 이미 갔고 보안수사권도 뭐 안 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법원이 아주 이재명 정권을 웃기다고 하나 판결을 했어요. 뭔가 하면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또 공무원이 자진을 회복했다라고 몰아갔다라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정권이 되니까 이게 다 무죄가 나왔었죠. 그런데 무죄가 나왔으면은 검찰에서는 자기네가 기소했던 거니까 다시 항소를 해야 되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빼주고 박지원 안기부장을 국정원장 빼주고 서훈 안보실장하고 김홍희 해경청장만 항소했어요. 근데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역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무죄를 준 법원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판결문을 보니까 당시 해경이 뭐라고 발표했는데, 해경은 독자적으로 무슨 정보가 있어 판단한 게 아니라 합참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국방부와 국정원 등에서 어떻게 하라, 원보이스를 내야 된다라는 지침을 받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해경의 발표가 허위라고 판결을 했었죠, 1심에서. 그러면 나머지 공문서는 역시 허위로 인정된다. 그러면 합참 것도 허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무죄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동의를 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 해경하고 당시 안보실장만 항소를 했으니까 이거는 검찰이 항소를 잘못한 거다 하면서 무죄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검찰이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이북을 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죠. 거기에 맞춘 기소를 해서 그때 국민들이 좋게 안 보니까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항소를 한 거를 법원이 콕 집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자, 6월 25일이 6.25 76주년이었죠. 그날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에는요, 북한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비극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가장 처절한 비극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역사상은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과거로 올라가게 되면은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싸운 거, 몽골하고 싸웠던 고려의 전쟁, 임진왜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아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처절한 비극이었겠죠. 뭐 그전엔 또 뭐 4.3 사건이라 그러지 않았나?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철저한 비극이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임을 문재인 이재명 정권은 가려냈죠. 그죠? 근데 6.25 전쟁은 가장 처절한 비극이라고 하면서 누가 가해자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누가 이 처절한 비극을 만들었는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6일 현충일 때도 그는 현충원에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이 6.25 참전용사인데 북한에 대한 발언이 없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6.25 기념사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피 흘린 유엔 참전국이라고 하면서 유엔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유엔을 만든 게 미국이죠. 그리고 유엔군의 절대 다수가 미군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겉으로 뭐 미국하고 친한 척하지만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미주의자입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이 4만 명이 숨졌는데 그중에 미군이 3만 7천 명이죠. 뭐 압도적입니다. 근데 미국을 거론 안 해. 그래, 미국은 거론 안 해도 좋아. 자존심 때문에. 근데 누가 우리를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몰았는지 왜 얘기 안 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군통 수권자로 있는 게 맞습니까? 나는 빨리 밀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국가를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거 1년마다 갱신하는 건데 다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알아봤어요. 정식 명칭이 영어로는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North Korea. 여기서 respect는 존경하다가 아니고요. with respect to는 with regard to처럼 뭐뭐에 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National Emergency, 국가 비상 사태라고 우린 번역했는데, 네. 이런 거를 미국은 2008년부터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발표를 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왜 했느냐? 당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로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North Korea를 발표하고, 유효기간이 1년인데 6월 20일 발표하고 매년 연장해왔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지난 다음에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이 있었죠. 2연임을 하고 8년. 그때도 이걸 연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도 한 텀 했죠. 12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참 트럼프 1기가 있었구나. 트럼프도 했고 바이든도 했고 다시 트럼프 2기에서 또 연장을 하는 겁니다. 2008년부터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거 왜 했는가 하면은요. 당시 미국이 적국하고는 무역을 하지 못하는 법을 갖고 있죠. 적성국 교역법이 있는데 여기서 북한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서 적성국이니까 북한이 적국이죠. 6.25 때 싸웠으니까 북한 자산은 미국에 동결해야 되고, 또 대북 제재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 북한에 관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리고 핵 확산을 하려고 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선언을 하기 2년 전인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최초로 핵실험을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죠.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미국이 이걸 발표를 하는데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는 바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2009년도에 이북이 다시 2차 핵실험을 하죠. 5월 25일.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해서 계속 이 비상사태를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이북이 격침했을 때도 그 이유를 거론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비상사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걸 민주당, 그때는 오바마 정권 때인데도 공화당 가리지 않고 쭉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트럼프가 또 연기한 거예요. 대한민국도 북한이 천안함 도발했고 뭐 많잖아요. 6.25 도발했는데 우린 지금 이런 거 하나요? 물론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교역은 못하게 돼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6.25 기념사를 하면서 북도 한번 언급 안 하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북한에게 피살된 대한민국 공무원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무죄가 나도록 검찰에 조작 항소를 하게 한 거죠.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조작 항소를 하게 한 게 이것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도 있었죠. 그런데 자기는 조작 기소를 당했다고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어야 되나요? 5.18을 거론하게 되면은, 잘못 거론하게 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세칭 5.18 모욕죄죠. 저는 이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칭찬하는, 즉 6.25를 모욕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한국판 팔란티어를 만들자, K 팔란티어를 만들자는 주장을 했어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회의에서. 팔란티어가 AI 기업인데 이 팔란티어에서 만든 AI가 국방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주가가 많이 뛰었다 그러죠. 우주, 사이버 이런 데서 쓰입니다. 그럼 이재명 정권이 만들고 싶어한 K 팔란티어는 누구한테 쓰기 위한 AI, 누구를 적으로 보는 AI를 만든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북한을 적으로 안 보고 혹시 미국하고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돈 벌기 위해서 방위산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적이 누구냐의 문제는 피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5.18 모욕하면 안 된다. 법이 있죠. 그게 뭐더라? 5.18 특별법에 무슨 한 조항일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에 제8조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신문, 방송, 출판물, 인터넷 등등에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면 처벌한다. 6.25에서도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려면 처벌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특히 군통수권자가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이 대통령 됐다고 지 맘대로 다 하면은 대한민국 잘하라고 그를 뽑아준 거지 지 맘대로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 대한민국이 잘못돼서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돼서 이북에 합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6.25 모욕법 만들면 안 됩니까? 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적이라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홍길동인가? 거기서 뭐,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서자의 서름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자입니까? 적이라도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6.25 모욕금지법 만드는 걸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